한다면 팔로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우리가 팔로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나의 관심사랑 같은 사람들을 이제 찾아서 팔로우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패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마케팅을 해야 되는 경우다 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찾으셔야 될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 생활용품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 어떤 꾸미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인테리어랑 관련된 사람들을 찾아서 팔로우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간단한 검색을 좀 하게 될 텐데 내 고객들이 일단은 어떤 해시태그를 좋아할지, 어떤 해시태그를 좀 많이 달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 해시태그를 기준해서 검색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여기 하단에 돋보기 모양의 검색 버튼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를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계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요 앞에 뜬 이 화면은요, 제가 요 근래 조금 관심을 갖고 눌렀던 계정들의 어떤 부분의 카테고리, 그런 것들을 기준해서 이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할 만한 영상을 여기서 재생을 해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여기 지금 검색이라는 부분에다가 저번 시간에 검색했듯이 간단하게 한번 적어 볼게요. 내가 만약에 판매하는 게 패션 아이템이다. 그러면은 패션 아이템이 OOTD라고 보통 찾으시면요, 이런 게시물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게시물 있는 것 중에서 사람들을 보고 여기 있는 사람이 어떤 간단한 어떤 내용들을 많이 올린다, 만약에 패션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는 사람 같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기 보시면 팔로우가 있고 메시지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우리가 팔로우 신청을 언제든지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어떤 계정이 마음에 든다, 이 사람한테 팔로우 신청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바로 팔로우를 누르기보다는 간단하게 이 내용들을 조금 보시고 예를 들어 좋아요를 한번 하시고 팔로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팔로잉을 해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왜 좋아요를 누르라고 하냐면 그럼 이쪽에 이제 하트 모양이 뜨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제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또는 팔로우 했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뜨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그 사람이 좀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서 팔로우 신청을 하기도 하고 또 맞팔로우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생겨요. 그래서 내가 계정에 팔로우를 할 때는 먼저는 그러니까 내가 마케팅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일 텐데 이런 식으로 팔로우를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선팔을 원하는 사람들은 혹시 아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선팔이나 맛팔이라고 적어서도 그런 분들을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치면은 뭐 선팔이나 선팔 맛팔의 게시물들이 있죠. 그러면 이런 게시글 중에서 내가 만약에 최근에 올린 것 또는 인기 게시물을 찾아가서 이 사람이 인스타를 잘 확인을 하는지 잘 보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역시 팔로우를 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팔이나 마팔 부분에서 내가 먼저 팔로우를 하는데 저 사람이 팔로우를 안 했다, 이거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그건 어차피 나중에 솎아내는 방법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선팔을 좀 먼저 하시고 마팔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런 게시글이 있으면 이 게시글에다가 간단하게 뭐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남겨주시면서 제 그 계정에도 놀러와 주세요라든지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는 것도 괜찮겠죠. 이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했네요. 이 계정으로 족반이요, 좋아요 반사를 눌러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좋아요 반사를 누르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아마 처음에는 좀 필요로 하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물론 선팔마팔 게시글을 올려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런 게시글을 올렸을 때 해시태그의 어떤 정확도가 좀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런 부분의 게시글들을 찾아서 직접 좋아요를 누르거나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인스타그램은 좋은 사진과 검색을 많이 하는 해시태그를 넣어야 팔로워 수를 늘릴 수가 있는 거지 무조건 내가 팔로워를 많이 한다고 팔로워가 늘지는 않아요. 왜냐면 내 피드, 내
그 인스타그램에 찾아왔는데 막상 찾아와 봤는데 아무것도 없이 횡하다면 그 사람이 굳이 거기다 팔로우를 눌러주고 싶진 않겠죠. 예, 자주 방문하고 보고 싶은 어떤 그런 감성적인 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다면 팔로워 신청하실 때 승인을 받는 경우들도 더 많을 거고요. 또 승인이라기보다는 맞팔로우를 받는 경우들도 다 많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셨을 때는 일단은 사진을 조금 관련된 사진을 좀 많이 올리는 쪽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제가 이분을 팔로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보낸다면은 여기다 어떤 내용을 적고 메시지를 보내면요. 상대방한테 어떻게 뜨냐면 누구누구님이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 합니다 라고 떠요. 그럼 그 사람이 만약 승낙을 하면은 그 메시지를 그 사람이 받아볼 수 있는 거고, 승낙을 하지 않으면 그 메시지를 보지를 못하겠죠. 그런 식으로 만약에 나랑 팔로우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한테도 메시지를 보낼 수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좋아요와 댓글 남기기라는 부분을 좀 볼 건데요. 인스타그램에서 소통이라는 건 좋아요랑 같아요. 그래서 이는 페이스북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를 남기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이 사진을 따닥 두 번 터치해 주시면 좋아요가 들어가지죠. 하트를 빼면은 좋아요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요를 누르는 방법은 이렇게 사진을 누르거나 아니면 하트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좋아요를 빼거나 넣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댓글을 적겠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이 부분을 눌러서 댓글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는 방법도요. 이 댓글을 적는 게 나랑 팔로우가 되어져 있어야만 댓글을 적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한테든 팔로우가 되어 있지 않아도 댓글을 남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댓글 남기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여기 골뱅이에서 들어간 거는 뭐냐면 이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호출을 한 것을 이렇게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골뱅이로 표시해서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인스타 계정으로 찾아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도 가능하게 된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종에는 초대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스타그램에서는 댓글을 남기면서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는데 이 다이렉트 메시지를 줄여서 DM이라고 말합니다. 다이렉트 메시지는 1대1 메시지를 말하고요. 이는 메신저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겠다 라고 한다면 댓글 입력창에다가 왼쪽 화살 표시를 누른 다음에 메시지를 보낼 사람의 아이디를 골뱅이와 함께 입력 후 메시지를 남기면 된다 라고 돼 있죠. 네, 이거는 그냥 골뱅이 해가지고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누군가의 그 아이디를 적고 게시를 하게 되면요. 만약에 제가 친구로 되어져 있는 사람을 만약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걸로 넣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고르고 그냥 웃는 모습 넣을게요. 그러고 게시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피드가 전달이 되기도 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고 남들을 여기 눌러서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요. 저 앨리스 1717이라는 계정으로 가서 제가 보여드려 본다면 이런 식으로 새로운 활동에 누구님이 댓글에서 회원님을 언급했습니다 라고 해서 몇 초에 언급을 했는지 이렇게 피드가 뜨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서 사람들이 그 게시물에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두는 그런 장치도 만들어 둘 수가 있으세요.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방법은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타임라인 상단 오른쪽에 있는 메시지함 모양으로 생긴 아이콘을 선택하면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 요것도 설명을 드려본다면 제가 이렇게 스토리로 들어와 있을 때
여기 제 스토리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을 때 오른쪽 상단에 모양이 조금 바뀌어 있긴 해요. 종이 비행기 모양 보이세요? 자, 여기를 눌러서 내 친구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추천 친구들 보이고 이 친구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게 가능합니다. 요거는 계정을 제가 본 계정 쪽으로 가서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서 요거 누른 거예요. 자, 이렇게 눌렀을 때 내 친구들이 활동한 시간대가 보이고요. 이 친구한테 내가 어떤 글을 공유를 하고 싶다든지 하면은 메시지를 적거나 아니면은 검색을 해서 친구를 찾아서 그 친구한테 메시지나 메신저를 보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DM 발송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를 들어 이걸 올리신 분이 있으신데 내가 여기에서 이 부분을 눌러서 이분의 어떤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 요거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한테 제가 뭐라고 적으면은 어떤 것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이렉트 메시지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DM이라든지 발송해 보시면은 좀 더 확인해 보시기 좋으실 것 같아요. 만약 발송한다면 이렇게 적고 검색에다가 해서 이렇게 적어서 메시지를 여기다 적으면요.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가죠. 그러면 누구누구님이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 이렇게 와요. 물론 제가 제 계정에 보낸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수락을 바로 하면은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같이 대화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간에 뭐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그림을 보내거나 아니면 영상 통화 또한 가능하세요. 그래서 DM을 이런 식으로 보내시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이렉트 메시지는요. 137페이지인데 인스타그램을 이용한 마케팅을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 수가 많고 우리 브랜드와 어울리는 관심사를 갖는 이용자에게 협찬을 통한 인스타그램 사진 공유를 요청할 때 이러한 다이렉트 메시지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반대로 인스타그램 이용자 중에서 다이렉트 메시지로 먼저 협찬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세요. 제가 일단은 원래 계정으로 가서 다시 한번 DM들을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게 저한테 왔었던 DM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요거는 체험 관리에 대해서 저한테 DM을 보내주신 분이에요. 어느 날부터 저한테 막 좋아요도 누르고 팔로우도 하시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갈바닉 체험 모델을 유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와서 제가 체험에 승낙을 했었던 그런 DM이 되겠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실제 이 ABC 마트에서 왔어요. 제가 신발끈 사진을 올린 게 있었는데 그 ABC 마트의 캐주얼 컨텐츠에 적합하다라고 생각해서 사용해도 괜찮은지 여쭤보려고 메시지를 보냈대죠. 자,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어떤 인스타 게시 그 사진 같은 걸 활용하려면 이런 식으로 DM을 보내서 허락을 맡으시고 가져오시면은 이분도 제 사진을 마음껏 사용해도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DM을 보내기도 한다는 거 한번 말씀드려 보았어요. 물론 개인적인 어떤 대화나 영상통화도 가능하시고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시는 것 또한 DM으로 바로 해서 그 사람 간의 비밀 메시지로 그렇게 홍보하실 수 있으시니까 조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상층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제공하는 이 서비스에 관심을 가질 대상층,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의 팔로우 수가 있는 그런 대상층들을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저렇게 어떤 체험에 대한 제안을 해보시면은 웬만해서는 아마 승낙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 체험하신 것을 이제
얘기를 좀 잘 하셔서 인스타에다가 올려달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올려주시면 그 사람들한테 이제 홍보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는 무료로 체험단 모집도 가능하실 거라는 거 얘기 드릴게요. 자, 새로운 기능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인스타그램은 인스타그램 스토리라는 새로운 기능을 업데이트 했는데요. 사진이나 동영상의 슬라이드쇼에 간단한 댓글들과 함께 나타나고 24시간 후면 사라지게 되는 기능을 스토리라고 해요. 이는 가볍게 내 친구들과 나의 일상을 공유할 수가 있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는 지속적으로 남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세련되지 않은 사진이나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가볍게 올릴 수가 있어서 부담 없게 즐길 수 있는 인스턴트 비디오 메시지를 인스타그램 스토리라고 합니다. 그림이나 동영상을 올리고 원하는 그림이나 문구를 넣을 수가 있고요. 다이렉트 메시지로 바로 보낼 수가 있으며 보여주고 싶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선택해서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현재 인스턴트 SNS가 보편화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스토리는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이 위쪽에 있는 게 모두 다 스토리예요. 제 친구들이 올리고 있는 스토리고 이렇게 눌러보면은 그 스토리의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이분은 이제 발목 운동 하시는 분이네요. 그죠? 네, 이런 것들이 스토리고 이렇게 눌러보면 색깔이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피드랑은 좀 다른 점이 피드는 여기 흘러가 버려요. 그쵸? 최근에 올린 게시글이기 때문에 이 앞에 떠 있는 거지 계속해서 친구들이 글을 올리게 되면 점점점 밑으로 내려가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만약에 이렇게 스토리로 올려놓게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게 24시간 동안 이렇게 머물러 있거든요. 그쵸? 이제 한예슬 씨 인스타를 제가 팔로우해서 보이는 거고 이런 식으로 머물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눌러서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앞에 상단에 뜨는 부분에서는 이 스토리라는 기능을 쓰시는 것도 괜찮으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스토리를 우리가 찍을 땐 어떻게 하느냐 138페이지를 조금 봐주세요. 자, 인스타그램 상단의 원형 프로필 아이콘이 나열된 곳이 스토리를 볼 수 있는 곳인데 내가 팔로우하고 있는 계정의 스토리가 보이고 확인을 하게 되면 제일 끝으로 순서가 바뀌게 되는 게 스토리죠. 스토리를 올리는 방법은 옛날엔 여기 카메라 모양의 아이콘 여기를 누르면 스토리로 들어가지기도 해요. 또한 여기 내 스토리를 눌러서 스토리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상단의 카메라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여기 내 스토리에 플러스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서 들어가시면 스토리를 촬영할 수 있게 나오는 거예요. 제 카메라가 지금 제가 위로 화면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보이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뭐 라이브, 만들기, 일반, 붐메랑 등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생방송을 하고 싶다 하시면 라이브 방송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약 방송하면은 누구누구님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친구들한테 모두 떠요. 그러면 방송에 참여해서 같이 뭐 채팅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게 바로 라이브 방송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튜디오를 조금 갖춰놓고 또는 내가 어떤 가벼운 방송을 하고 싶다면 여기서 이제 알림 보내고 방송을 하시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요 옆에 거는 뭐냐면 이건 이제 모양을 꾸미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요. 예, 웃지 마세요. 자, 여러 가지 그런 꾸미는 모양들이 있으니까 집에서 한번 심심하실 때 꾸며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이때 이 정도 얘기하고요. 다 얼굴에 이런 효과 들어가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효과가 들어가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이 카메라는 아실 것 같죠? 전면 후면 바꾸는 거. 그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붐메랑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붐메랑은 뭐냐면 제가 만약에 이거를 찍으면은 얘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이 되어지는 걸 붐메랑이라고 해요. 슈퍼줌이나 핸즈프리 등의 여러 가지 어떤 효과들이 있고요. 근데 이거를 항상 이렇게 찍는다 이게 아니고 요 만들기에서 글자를 적어서 처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갤러리에 찍어 놓은 게 있다면 갤러리에 찍어 놓은 것을 선택을 해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요거는 명란젓인데 저희
오전에 이제 오후반 학생이 저한테 줬던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내가 올리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다가 요거는 뭐냐면 링크를 연결할 때, 그래서 뭐 IGTV 동영상으로 연결을 한다든지 이럴 때 쓰시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저장, 얘는 뭐냐면 스티커. 그래서 내가 이런 스티커 중에 붙이고 싶은 스티커를 골라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스티커를 넣을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그림 그리는 거. 여기서 펜 색깔 고르시고, 여기서 이제 펜 종류를 고른 다음에 이렇게 그리면은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마우스로 그리니까 이쁘게 그려지질 않네요. 자, 이전으로 가려면 언두 누르시면 이전으로 가요. 자, 완료하시고 이쪽에 있는 AA는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글씨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색깔을 설정을 했다고 보고, 만약에 여기서 효과를 설정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테두리를 줘서 모양을 꾸며 주실 수도 있으세요. 마음에 들게 됐다. 그럼 완료해 볼까요? 그러고 이렇게 글자를 내가 원하는 곳에다 배치하면은 글자의 배치 또한 이렇게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진을 넣을 수도 있지만 동영상을 넣을 수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만약에 스토리에 띄울 수 있는 동영상, 스토리에 띄우고자 하는 동영상이면 가급적이면은 그냥 세로 사진의 동영상을 넣으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내가 꾸몄다라고 한다면 이제 내 스토리에 올리거나 아니면 친한 친구한테만 전달을 하거나 아니면 받는 사람을 내가 선정을 해서 그 사람한테 보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친한 친구의 VIP 고객들을 두었다. 그럼 VIP 고객들한테만 어떤 이벤트 행사를 하는 그런 스토리로 활용할 수도 있으실 거고요.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내 스토리에 올려서 모든 사람들이 내 스토리에 있는 것들을 24시간 동안에 눌러서 볼 수 있게도 해볼 수가 있죠. 만약 이렇게 누르면 이게 이제 9초 동안 이렇게 보여지고 다음 스토리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를 넣는 거 이렇게 어렵지 않게 넣을 수가 있게 돼 있고요. 요 내용들은 138페이지에 있는 내용과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레이아웃이 조금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죠? 자, 옵션 설정에서는 스토리를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만 보여줄 수가 있었고, 친한 친구라는 기능이 이후에 생겼기 때문에 친한 친구들한테만 보이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한 부분은 대략적으로 140페이지, 141페이지까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내 스토리 확인하기에서 스토리는 한 장만 올릴 수도 있지만 여러 장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 장의 스토리의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다음 스토리로 자동으로 변동이 되게 되어지죠. 상단바, 방문자, 옵션이라는 부분이 보이실 건데, 위쪽의 상단바는요, 스토리 개수만큼 바이 개수가 늘어나요. 제가 오늘 올린 스토리는 하나죠? 그러니까 하나만 이렇게 옵션 바에서 보이게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스토리를 또 찍었다고 치죠. 그래서 뭐 다른 거를 한번 해볼까요? 요걸로 해볼게요. 원래 이게 영상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영상은 없어요. 집에서 먹으려고 하는데 막 찍고 있으면은 되게 싫어하셔가지고 영상으로는 제가 남겨놓지는 않았었고, 요걸로 할까요? 그래도 되게 짧은데 이거 말고. 동영상 중에 요걸로 한번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보글보글 끓는 어떤 영상 자체도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영상에는 소리가 나네요. 그쵸? 네, 저희 어머니 소리입니다. 자, 동영상 소리 해제하면은 동영상 소리는 나지 않은 채로 이렇게 올릴 수가 있고, 이 영상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커버를 내가 뭘로 할지 밑에서 고를 수가 있어요. 그러고 네, 다음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친구들한테 공유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내가 그냥 내 스토리에 공유하겠다 하면 공유를 누르면 내 스토리에 이게 이제 공유가 돼서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 이제 내 스토리에는 제가 스토리 사진을 여러 가지를 넣었잖아요. 한번 들어가서 보면은 하나, 둘, 세 컷으로 나눠져 있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스토리 숫자만큼 바이 개수가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방문자인데요. 지금 아직은 제가 동영상 올렸다 보니까 게시 중이네요. 조금 이따가 보시면은 일단 요거부터 볼까요? 조회수 없음이에요. 그죠? 원래 여기에 몇 명이 봤다 이런 식으로 내 스토리를 본 사람의 수만큼 숫자가 늘어나서 클릭했을 때 자세하게 볼 수 있게 그렇게 되어지는 기능이 있어요. 스토리는 올리고는 없어지니까 자기는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나는 볼 수가 있어요. 자, 스토리를 올리면 하루 있다가 사라지죠. 이거는 실제로는 내 프로필 쪽으로 가서 이 위쪽에 보면 석삼자가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서 이 프로필을 내가 보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최근에 만든 요 보관된 프로필들 보이죠? 만약에 내가 이거를 만들어 놨던 게 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 하이라이트에 놓고 싶다. 그럼 여기 보시면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공유를 해도 되지만 하이라이트에다가 넣고 싶고 신규에다가 예를 들어서 부대찌개라고 해서 추가를 하면은 부대찌개라는 하이라이트가 생겨요. 자,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를 늘려서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실제 많이 활용하시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피드는 얘가 지금 몇 개 안 될 때는 상관없는데 한 340개 막 이렇게 많이 있어요. 스토리는 보통은 하루가 지나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내가 좀 중요한 스토리, 예를 들어 뭐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로 내 그 프로필에다가 고정을 시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언제든 이렇게 눌러서, 이건 나한테만 보이는 게 아니니까요. 이렇게 눌러서 볼 수 있을 거고, 이렇게 눌러서 본 게 총 14명이 전에 읽었네요. 카카오라는 거는. 시사회라는 거는 한 명이 읽었네요. 이런 식으로 몇 명이 그 하이라이트를 봤는지 또한 여기서 바로 조회를 해서 볼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이라이트를 올린 것을 삭제하시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하이라이트를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아니면 누군가한테 다른 사람한테 보내거나 공유하시는 게 다 가능하니까 참고로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토리는 한번 찍어보시고 하이라이트에 넣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조금 있다가는 비즈니스 계정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142페이지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바로 들어가기엔 조금 애매해서 조금 연습해 보시고 쉬었다가 8시에 인스타그램 비즈니스 계정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밑에 저렇게 네. 저장되어 있는 건 피드라고요? 어디요? 요 밑에 있는 거요? 예, 얘네들은 피드라고 해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겠네요. 예, 페이스북도 그래서 뉴스 피드라고 얘기를 하죠. 예. 피드 뭐 요런 요쪽에 이제 올라가는 요런 것들을 다 피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다른 것도 질문 사항 있으세요? 카톡처럼 네. 그 친구 차단이라고 해갖고 네. 내 프로필 못 보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나요? 여기 숨길 사람 해갖고 나와 있긴 한데 보면 네. 그런 기능이 있나요? 인스타그램에? 얘를 친구를 차단하고 싶으시다라는 건데. 예, 친구 차단해갖고 그 사람이 내 프로필을 못 보게. 여기 보시면은 여기 차단을 하는 거는 많이 물어보신 경우가 아니라서 잠깐만요. 숨긴 계정, 차단된 계정 이쪽에서 아마 확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 제가 확인해서 그건 말씀드릴게요. 알았을 것 같은데. 제한된 계정이라는 게 설정에선 있어요. 그러면 아는 사람을 차단하거나 팔로우 취소를 하지 않아도 원하지 않는 교류로부터 그 회원님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내가 차단하거나 팔로우 취소하지 않을 사람한테서부터 그 회원님 보호가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인스타 쪽에서도 제한을 시키는 제한된 계정과 차단된 계정이라는 게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아마 제한된 계정이 차단된 계정 쪽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네요. 네, 또 다른 질문 또 있으셨을까요? 딱히 질문이 없네요. 요 IGTV는 좀 안 궁금하세요? 우리가 인스타그램에 보시면은 IGTV라는 게 있어요. 이 IGTV가 예전에는 이쪽에 이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져 있었기는 한데, 이 IGTV라는 것을 얘네가 일단 활용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보통 영상이 조금 길어지는 경우에 이런 IGTV를 쓰게끔 했었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쪽에 원래 IGTV 영상이 있었지만 사라진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른 거는 다른 질문이 없다면 조금 그러면 쉬었다가 8시에 우리 비즈니스 계정으로 돌리는 걸 들어가 볼게요. IGTV가 없어졌다기보다 숨겨져 있네요. 자, 계정에선 다시 얘기를 하자면 여기 검색 쪽에 보시면 IGTV가 있어요. 여기가 IGTV를 넣는 곳이고, 이 IGTV를 왜 넣게 되는지도 좀 얘기를 하자면, 일반적으로 인스타는 1분짜리 영상을 넣을 수가 있죠. 1분보다 넘어가게 돼도 1분으로 잘려요. 근데 이 IGTV는 1분이 넘는 영상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분이 넘는 영상이 없기 때문에 지금 흐리게 보이는 거고요. 만약에 1분이 넘는 이런 시사회 영상 같은 경우는 IGTV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긴 영상을 넣을 때 이런 IGTV로 넣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서는 내가 원하는 어떤 모양을 고르고 그 다음에 다음을 누르면 커버 사진을 넣어서 제목과 설명, 그렇게 해서 IGTV에 넣고 게시를 하시면은 긴 영상들을 볼 수 있는 그런 IGTV에 내 시사회 영상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차단된 친구가 어디서 들어가신 거예요? 아, 그렇게 들어가려면은 예, 여기 여기서. 설정, 맞아요. 아까 여기 거기 맞아요? 메뉴에서 설정. 아, 설정. 설정에 보시면 계정에 계정이 아니라 잠깐만요. 보안인가? 이전으로 갈게요. 보안 쪽에 보시면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잠깐 다시 찾아올게요. 보안이 아닌데? 공개 범위? 공개 범위. 이거네. 여기 있네요. 공개 범위. 여기는. 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 계정의 범위. 예. 귀찮은 계정. 예.
잘 쉬셨나요? 이번에는 142페이지 리뷰, 일단 인스타그램 비즈니스 계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인스타그램은 비즈니스 계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비즈니스 계정을 처음부터 만드실 수도 있지만 개인 계정을 간단한 설정만으로 비즈니스 계정으로 전환할 수도 있어요. 이게 좋은 점은 뭐냐면 일반 계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상업성이란 느낌이 안 들기 때문에 팔로워를 모으기가 조금 쉬운 편이라는 게 일반 계정에서의 좋은 점이에요. 그리고 비즈니스 계정 같은 경우는 내 사업에 대해서 광고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게 비즈니스 계정의 좋은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반 계정과 비즈니스 계정의 차이점은 프로필에 직접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이메일 노출이 가능하고요. 또한 인사이트를 통해서 게시물의 노출 통계랑 팔로워의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 정보를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방법은 그래프 모양의 아이콘 선택하면 인사이트로 접속 가능하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만든 요 계정 개인 계정일 거예요. 아마 요 개인 계정을 한번 비즈니스 계정으로 바꾸어 보도록 할게요. 자, 비즈니스 계정으로 바꾸실 때는 여기 석삼자 부분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쪽에서 설정이라는 메뉴로 가시면 돼요. 아니면 이렇게 가도 돼요. 프로필 수정을 눌렀을 때도 보시면은 이게 이제 프로필 정보에서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전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누르면 회원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설명은 무엇인가요? 라고 해서 크리에이터랑 비즈니스 계정이 있는데요. 여기서 나는 비즈니스 계정으로 할 거야. 그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비즈니스 계정으로 전환이 되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계속을 누르고 팔로워에 대해 알아보세요. 도달하세요. 연락처 이용해보세요.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페이지에 연결이 뜹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인스타그램에 계정을 페이스북 페이지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죠. 저는 계정들을 여러 가지 만들어다 보니까 지금 뭐 블로거도 있고 쇼핑몰도 있고 되게 다양한 계정들이 보여요. 그럼 내가 만약에 요 한일몰 1과 연결하겠다. 그럼 이렇게 선택을 하고 완료를 하시면 페이스북 페이지에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광고를 할 때 페이스북에 광고하면서도 인스타에도 같이 광고할 수가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광고를 한다 그러면 어찌됐건 간에 페이스북에 페이지가 있게끔 해주셔야지 연결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샵링크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은 연결을 하셔야 돼요. 인플루언서는 안 되는 건가요? 인플루언서는 샵이 인플루언서 쪽으로 그러니까는 프로페셔널 계정 중에 인플루언서 계정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쪽은 샵링크가 현재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거는 페이스북도 그러면 네, 여러 개가 가능한 건가요? 아이디가? 네, 페이스북은 여러 개 그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페이스북 계정 얘기하시나요? 계정이라고 해도 여러 개 가능하죠. 원래 기본적으로는 아까 보인 건 페이지. 페이지를 여러 개? 네, 한 계정의 페이지는 무한대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제가 좀 전에 한일몰 1이라고 지은 거는 사실 오늘 아침에 만든 페이지입니다. 예, 오늘 페이지 수업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볍게 연결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는 네,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자, 연락처 정보 검토를 해서 비즈니스 공개 정보를 설정하고 다음을 누르면 이렇게 연동이 완료가 되면서 계정이 바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보시면 홍보라는 게 더 생긴 것도 보이고요. 그리고 좀 달라진 점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홍보하기가 있고 각각의 게시물에 대한 인사이트를 보실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몇 명이 좋아요를 눌렀고 몇 명이 공유를 했고 뭐 페이지는 몇 개 이제 사람들이 저장을 했고 댓글은 얼마나 달렸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인사이트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좋아요 누른 사람들 보이네요. 아쉽게도 공유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페이스북에 이렇게 페이지란다. 죄송해요. 인스타그램에서 비즈니스 계정으로 연동을 시켜서 홍보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건데
내가 만약 게시물을 홍보하겠다라고 한다면 해당 게시물을 선택을 하시고 홍보하기를 누르시면 굉장히 쉽게 홍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새로운 사람들에게 도달되기 홍보 만들기를 눌러서 랜딩 페이지는 어디로 연결할 것인지를 고르게 되는데, 랜딩 페이지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그 홍보 게시물을 눌러서 클릭해서 넘어가지는 전환되는 페이지를 랜딩 페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프로필로 연동을 시키고 싶으면 내 프로필이겠지만, 내 웹사이트 또는 내 다이렉트 메시지로 연동시키고 싶으면 랜딩 페이지를 그걸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제 웹사이트를 고르니까 저는 앞쪽에 연결한 웹사이트가 이렇게 나오는데 꼭 여기로 연결을 해야만 하는 건 아니고요. 옆에 수정이라고 있어요. 여기를 들어가서 이 주소는 내가 원하는 사이트로 바꿔서 홍보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페이지의 그 부분을 바꾸고 더 알아보기나 지금 구매하기 또는 동영상 더 보기, 예약하기, 가입하기 등의 행동 유도 버튼을 고르고 체크를 해주시면요. 랜딩 페이지가 설정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 화살표를 누르면은 이렇게 타겟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타겟이 많이 나와 있는 거는 제가 과정 실습할 때마다 타겟을 만들어서 그래요. 네, 그냥 그뿐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여기 직접 만들기는 타겟팅 옵션을 직접 입력하는 거예요. 타겟에 대한 어떤 이름을 적고, 지금은 테스트라고 적어 볼게요. 그 다음에 위치 부분에서는 내가 원하는 어떤 위치를 여기서 지역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서울이라고 해서 제가 검색을 해보면 서울 대한민국 도시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런 식으로 위치를 선택을 하시면 대한민국에 있는 이렇게 해당 범위를 잡을 수가 있고요. 관심사라고 했을 때 만약에 패션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하면 쇼핑 및 패션에 관심을 갖는 사람을 골라서 연결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쇼핑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것들이 있다면 더 고를 수도 있고요. 그러면 만약 86년 이렇게 해가지고 관심사를 두면은 86년생만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죠. 와, 서울에 사는 86년생이 꽤 많군요. 네, 어찌됐건 간에 이런 식으로 86년생이 아니죠. 성별은 모두를 갖죠. 그쵸? 자, 그러면 성별도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연령이랑 성별을 골라서 그 사람한테 보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아까처럼 몇 년생만 딱 고르겠다. 그러면 그 년생의 어떤 나이대를 알잖아요. 그럼 그 나이대로 맞춰서 두게 되면은 내가 도달 범위를 딱 정해서 어떤 선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타겟팅을 하시고, 예, 이 사람들한테 어떤 광고를 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화살표를 누르면 지출 금액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6일간 총 지출은 3만원입니다 라고 나오는데 1일 5천원씩 썼을 때 6일에 3만원이 나간다는 거고요. 여기서 내가 얼마씩으로 예산을 잡느냐에 따라서 지출 금액은 다르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지출 금액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충전을 좀 많이 한다라고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도달이 될 수가 있는 것처럼 이 추산 도달수라는 것을 생각해 가시면서 본인의 예산을 설정하시면 그 사람들한테 이제 도달이 되는 거니까 참고로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간은 보통은 일주일 정도 기간으로 두고 테스팅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럼 내가 정했던 맞춤 고객이 실제로 호응이 있었는지 호응이 없었는지 이런 것들도 보고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기간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의 예산을 어느 기간 동안에 설정했을 때 분석을 해서 다음번에 그것을 반영을 하시는 게 필요로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된 거죠. 그러면 홍보 이미지를 미리 보고 랜딩 페이지 연결될 거, 그 다음 예상 기간, 그 다음 결제 수단을 여기다가 집어넣는데, 결제 수단은 페이스북과 똑같아요. 이렇게 비자 카드, 그리고 BC 카드, 아멕스 카드 이렇게를 결제 수단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체크카드든 신용카드는 저런 표시가 되어 있는 카드가 있으시면요. 카드에 표시된 이름과 카드 번호, 만료일을 넣고 카드 저장을 하시면 이제 그 결제 수단이 정해질 거고요. 그러고 나서 광고 예산과 세금에서 총 지출 금액이 얼마가 나올지가 보일 거예요. 그럼 결제 수단을 추가하고 나서 홍보 만들기를 하게 되면은 검토 후에 이제 노출이 되게 되는 거예요. 보통은 검토되는 거는 한 30분 정도? 그 정도 안에 이제 검토가 돼서 노출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계정이어야 이렇게 홍보하기라는 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홍보할 게시글을 올려놓고 그거를 내가 원하는 맞춤 타겟들한테 홍보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홍보가 들어온 게 이런 것들인 거예요. 지금 보시면 요거 지금 뭐라고 적혀있죠? 뭐 오피셜의 어떤 스폰서드 광고라고 돼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린 이런 것들이 다 아까 그 홍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홍보글을 올릴 때는 보시다시피 글이 이렇게 잘려요. 글을 많이 적더라도 아무리 많이 적더라도 일단 이렇게 2줄 정도로 잘릴 거예요. 그렇지만 잘린 건 여기 더보기를 누르면 펼쳐서 볼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2줄에 일단은 사람들이 먼저 보고 더 볼지 말지를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홍보를 하실 때는 일단은 피드에 이 그림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고, 그 다음 몇 번째, 그러니까 2번째 줄까지는 사람들이 그냥 노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눈길을 끌 수 있을 만한 문구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제가 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광고들을 좀 얘기를 드리면, 요 광고는 이뻐 보이나요? 지금 보면 너무 옆으로 돼 있어서 이쁘진 않죠? 요거는 좀 잘 안 된 것 같고, 저는 광고 같은 것들도 벤치마킹을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괜찮다라는 광고가 있으면 사실은 옆에 이렇게 저장을 시켜 놓으면은 언제든 볼 수가 있으니까 참고로 보세요. 자, 이런 광고들 제가 광고만 좀 모아놨어요. 자, 보시면 이런 광고 어때요? 100% 클릭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제목 만들기. 왠지 클릭해서 보고 싶지 않아요? 자, 이런 광고는 어떤가요? 1월생 모여라. 상담만 받아도 기프티콘 증정. 자, 만약에 제가 1월생이면 혹하겠죠? 자, 스타벅스 편의점보다 싼 거 실화. 뭐 겨울방학 이벤트, 이런 광고들이 실제로 이루어졌던 광고고요. 요것도 재밌어서 한번 뒀어요. 되게 저는 재밌게 생각됐던 게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올렸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등장을 하시더니 그냥 바로 이렇게 셀카를 찍고 가십니다. 되게 참 재밌게 어떻게 보면 병맛으로 찍은 그런 광고인데 되게 눈길을 끌게 하는 광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광고들은 제가 일단 이렇게 보관을 해놓고 제가 이제 보고 싶을 때, 조금 참고하고 싶을 때 참고해서 만들고 있어요. 왜냐면 내가 그냥 바로 그냥 만들려고 한다면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지만, 내가 미리 이렇게 스크랩을 해놓고 그 모양과 비슷하게 만든다라고 한다면 마음만 먹으면 금방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나 요거는 어떤 거였냐면은 지금 택배가 엄청 많이 있는 것 같죠? 실제 여기는 광고를 한 거는 아니었고요. 이분이 이제 인스타그램을 운영하시는 분이신데 자기네 어떤 상품을 이렇게 올려요. 그리고 올리는 어떤 촬영에 대한 거,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상품이 많이 나가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보여지다 보니까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쇼핑몰처럼 보여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괜찮게 보인다라는 생각에 제가 일단은 스크랩을 해놨던 그런 자료예요. 네,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해서 나중에 어차피 인스타그램엔 계속해서 광고들이 올라올 거거든요. 그 광고들 중에 좀 괜찮다, 눈에 띈다 하는 광고들은 저처럼 이렇게 스크랩을 조금 해두시고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어때요? 특별한 점과 첫 방문 시 젤네일 얼마, 이렇게 해놓으니까 되게 좀 한 번에 눈에 띄죠. 그리고 광고는 어찌됐건 간에 뭐 광고가 아니라 게시글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인스타에서는 2줄까지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2줄도 다 안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2줄과 요 글, 요 사진, 요 자체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게시글 홍보하기에 대한 말씀 드렸는데 여기까지 내용은 어렵지는 않으셨죠? 자, 지금 말씀드린 거는 145, 146, 147 페이지에 계속해서 이어져서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참고해서 나중에 보시면 도움 될 거고, 자, 14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홍보 검토에는 일반적으로 60분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30분에서 60분 가량 안에 홍보가 승인이 되면은 게재가 되기 시작하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료 광고인 홍보하기는 타겟팅이 중요하고요. 정확한 타겟팅을 설정하지 못하면 쓸데없이 광고비를 표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타겟팅을 할 때는 자동으로 설정하는 것보다는 직접 설정하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48페이지에 있는 리포스트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자, 인스타그램을 이용할 때 유용하는 몇 가지를 소개하겠다라고 적혀 있는 부분인데, 여러 사진 편집들과 일반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앱들이 있지만 소상공인 마케팅 도구로서 활용하는 앱 몇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리포스트라는 어플이에요. 자, 리포스트라는 어플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포스팅된 다른 사진을 다시 내 인스타그램에다가 포스팅할 때 쓰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인스타그램에서 체험단을 모집을 했어요. 체험단을 모집했고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 본인의 인스타에다가 각각의 후기를 올렸다고 칠게요. 그러면 그 후기를 내 이 인스타그램 계정에다가 모아둘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때 이용하시는 게 바로 이 리포스트라고 합니다. 리포스트 어플은 굉장히 많아요. 다양하게 어플들이 있는데 제가 쓰는 어플은 요 리포스트라는 요런 어플을 써요. 근데 얘가 꼭 좋아서라기보다도 좀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괜찮으실 거예요. 자, 일단은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플레이스토어에다가 검색을 할 때 리포스트라고 적으면 이렇게 리포스트 포 인스타그램이 나오게 됩니다. 혹시 설치가 가능하신 분은 설치하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지금 일단은 설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1분 정도 기다렸다가 설명을 드릴게요. 설치하실 분은 지금 핸드폰에 한번 설치를 해보세요. 파란색 화살표. 네, 파란색 화살표예요. 요거 리포스트 포 인스타그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만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리그램이랑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기능들은 있어요. 근데 워터마크 부분이 그러니까 깔끔하게 나오는 게 리포스트라서 리포스트 포 인스타그램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기능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이 모두 다 그 기능들을 해요. 자, 그 중에 리포스트 포 인스타그램을 제가 받았고 이걸 열어볼게요. 그랬더니 리포스트 하는 방법이 먼저 나올 거예요. 오픈 인스타그램 탭 오어 뭐 버튼 누르고 추즈 카피 링크에서 오픈 리포스트를 해라.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이쪽에 보시면 인스타그램 버튼이 있습니다. 자, 눌러서 인스타그램으로 들어가 보죠. 자, 후기를 올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검색을 할 때 만약 해시태그를 뭐를 달라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다면 그 해시태그만 검색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한이로는 안 나올 테니까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어떤 해시태그를 다르라고 얘기를 했다면 태그 중에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지정된 해시태그 만약에 뭐 컴퓨터를 다루라고 했다. 그럼 컴퓨터라고 들어가 있는 해시태그를 찾으면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러니까 상호명 같은 걸 해시태그로 넣으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아니면 어떤 암호 같은 걸 해시태그로 넣으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에 대한 그 인스타그램에 올린 피드들이 보여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내 인스타그램에다가 리포스트를 하고자 한다면 만약에 이게 이제 제품에 대한 후기라고 한다면 이거를 우리가 요 땡땡땡을 눌러요. 그리고 링크 복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링크가 복사가 되면서 위에 팝업이 뜰 겁니다. Get copied link라고 되어 있는 이 창을 눌러보면은 이건 이제 광고예요. 이런 식으로 리포스트가 돼서 들어와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보시면은 이런 표시가 나타나 있는 거 보이세요? 이게 지금 이 몬스터 기어라는 분한테서 가져온 거다라는 걸 표시하는 출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리포스트를 하시게 될 때는 출처가 달려지는데 만약 출처를 없애고 싶으면 돈을 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오히려 출처가 있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그냥 이렇게 인스타그램에서 출처를 가져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시가 들어가 있는 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거는 리포스트를 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대로 두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라이트랑 다크 버전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색깔을 조절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했다면 밑에 있는 리포스트라는 요 버튼을 눌러보시면은 얘가 동영상이다 보니까 조금 걸리네요. 네, 기다려 볼게요. 사진은 금방 되긴 하는데 비즈니스 계정에서만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일반 계정. 일반 계정에서도 돼요. 이렇게 뜨게 되고 여기에서 오픈 인스타그램을 하면은 내 인스타그램의 세계짐을 이렇게 보일 겁니다. 여기 동영상인데도 요거 링크 찍혀 있는 거 보이죠? 자, 플레이, 다음.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색상 설정하고 다음. 그러고 여기다가 문구로 뭐 누구누구님 네, 후기 영상은 아니죠, 사실은. 네, 어찌됐건 간에 이런 식으로 장식을 조금 꾸며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이렇게 적고 나서 만약에 페이스북에도 올릴 거면 같이 해가지고 올릴 수 있고 지금은 얘가 그냥 제가 퍼온 영상이기 때문에 그냥 공유를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 영상이나 아니면은 사진 같은 것들을 공유해서 올리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올리실 때는 이렇게 퍼가지고 와도 출처가 남으니까 상관은 없긴 하지만 가급적이면은 아까 ABC마트에서 저한테 출처 남기 허락을 맡은 거 보셨었죠? 그런 식으로 저의 피드와 맞아서 뭐 가져오고자 한다 이런 식으로 좀 승낙을 맡으신다면 아마 더 좋아하시긴 할 것 같아요. 자, 그 내용은 149, 150페이지, 151페이지까지에 적혀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똑같이 리포스트 포 인스타그램으로 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뭐 혹시라도 내가 잘 모르겠다. 연습을 좀 해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면은 책에 있는 내용대로 따라가셔도 무방하실 겁니다. 자, 밑에 151페이지의 내용을 잠깐 읽어볼 건데 팁에 적혀 있어요. 자, 리포스트를 할 때는 항상 저작권에 신경 써야 한다. 다른 사람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은 모두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동의 없이 리포스팅하면 안 된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리포스팅하기 전에는 꼭 동의를 받고 해야 된다. 라고 팁이 적혀 있죠. 이렇게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동의를 받는 쪽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만약에 내가 동의를 받지 않고 영상을 올렸는데 그분이 내리라고 한다면 내려주시는 게 맞아요. 네, 그렇게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리포스트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셨죠? 자, 이번에는 레이아웃 포 인스타그램 그리고 붐메랑 포 인스타그램은 사실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레이아웃 포 인스타그램을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리고 붐메랑 포 인스타그램 한 번 더 보여드린 다음에 다른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내가 영상을 올릴 때 해당이 되는데요. 이렇게 누르면은 갤러리에 영상들이 있는데 이거를 선택해서 고를 수가 있었죠. 만약에 이거를 내가 여러 개를 올리고 싶다면 여러 사진을 올리겠다. 요걸 골라서 선택하셔도 되겠죠. 하지만 내가 한 장에다가 여러 사진을 다 보이게 하고 싶다 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두 번째 버튼은 레이아웃 포 인스타그램을 이용하게 됩니다.
만약에 저는 이게 지금 깔려 있으니까 바로 나오지만 여러분들 건 깔려 있지 않기 때문에 설치하는 창이 뜰 거예요. 이거는 용량을 그렇게 많이 차지하진 않으니까 사용하실 분들은 설치해서 쓰셔도 돼요. 자, 모양을 이렇게 골라주시면은 이 밑에 이렇게 레이아웃들이 생성이 돼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예쁘게 꾸며진 레이아웃을 선택을 해주시고 얘를 만약에 이렇게 바꾸겠다. 그럼 서로 간에 바꾸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좌우 반전을 시킬 수도 있고요. 선택해서 상하 반전을 시키거나 아니면 테두리를 주는 것도 가능했었죠. 그래서 어떤 레이아웃을 설정해서 하나의 사진을 만드는 게 레이아웃 포 인스타그램이었었던 거 저번 시간에 아마 했었으니까 아마 기억나실 거고요. 붐메랑 포 인스타그램은 붐메랑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위를 조금 준비해 볼게요. 이 가위를 제가 촬영을 하는데 이렇게 벌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벌렸기만 했는데 가위를 이렇게 벌렸다가 닫았다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붐메랑처럼 다시 돌아온다고 해서 붐메랑 포 인스타그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좀 재밌는 어떤 영상을 만들 때 이런 붐메랑 포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제 계정은 좀 전에 비즈니스 계정으로 바꿨어요. 이 비즈니스 계정이 일반 계정과 또 다른 점이 있다면 아까 보셨듯이 게시물 하나하나마다의 인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다. 요것도 좋은 점이지만 이 위쪽에 요 석삼자 여기를 눌러보면은 인사이트라는 게 생겨 있을 거예요. 자, 인사이트라는 걸 눌러보면은 지금 이번 주에 회원님이 공유한 게시물물 스토리가 몇 개가 있다. 그리고 어떤 활동을 했다. 그 활동한 게 지금 어느 날 이렇게 활동을 했고 도달이 된 계정들이 있고 도달은 얼마나 됐고 노출은 어느 정도가 됐다. 그 중에서 반응이 있었던 건 얼마나 있었고 웹사이트를 클릭했던 건 얼마나 있다 등의 어떤 이런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사이트라는 것은 일단은 100명 이상이 됐을 때 팔로워가 100명 이상이 됐을 때 인사이트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그 내용은요. 143페이지의 내용에 적혀 있는데요. 14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비즈니스 계정의 경우 팔로워가 최소 100명 이상은 돼야 인사이트에서 인구 통계학적 특성 정보로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노출이 얼마나 있었고 도달은 얼마나 되었는지 이 인사이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세요. 샵 기능은 그 뭐냐 페이스북이랑 연동했기 때문에 샵 기능이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지금 아까 전에 활동은 여기 있었던 건가요? 활동이요. 여기 석삼자를 누르면 여기 인사이트라는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개인 계정의 경우는 아마 내 활동 정도가 보일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얼마나 활동했는지 그런 인스타그램의 활동 시간 정도를 볼 수가 있지만 만약에 지금처럼 비즈니스 계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은 이 석삼자를 누를 때 인사이트가 뜰 거예요. 이 인사이트를 들어가서 콘텐츠나 활동, 타겟에 대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활동은 자기가 활동했다는 거죠? 요 활동이라는 부분에서는 도달한 계정과 노출된 계정이 있어요. 지금 이거는 내 계정이 이 사람들한테 이제 도달이 되어졌고 노출이 이만큼 있었는데 그 노출됐던 것 중에 반응이 프로필 방문과 웹사이트 방문에 반응들이 있었던 계정들이 40건, 16건 정도가 있었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실제 비즈니스를 한다면 통계 정보를 뽑아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 인사이트라는 곳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죠. 타겟은 그럼 뭔가요? 타겟이요? 타겟은 지금 보여드릴게요. 팔로워는 저는 130명이 있는데 지금 2월 4일부터 10일 사이에 2명이 불었나 봐요. 증가가. 자, 일단은 아마 날짜는 월요일하고 일요일인 것 같네요. 그죠? 자, 상위 지역으로 보시면 서울에서 되게 반응이 많았어요. 그죠? 도시, 국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서울에서 많았고 국가로 보면 대한민국이죠.
연령대는 25에서 34세까지가 반응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남성 연령대랑 여성 연령대를 비교해 볼 수 있는데 남성은 45에서 54세까지도 있었네요. 여성은 그 나이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성별로 따져보면 제 인스타그램을 좋아하는 거는 이상하다. 남성들이 더 많이 들어왔어요. 이상하죠? 자, 팔로워. 자, 일단은 이 팔로워들이 시간대를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런 시간대를 확인해 보는 이유는 이 시간대 내가 그러면 어떤 글, 게시글들을 올렸을 때 좀 더 반응이 있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느 시간대 좀 유입이 많은지, 사람들이 어느 시간대 조금 더 많이 활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고 피드에다가 게시물을 올릴 수가 있을 거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확인이 가능하죠. 시간과 요일로 따져보면 요일은 목요일날 이상하게 되게 많이 봤네요. 자, 이런 것들을 인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즈니스 계정으로 돌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홍보할 수 있다도 가능하지만 이런 식으로 통계 정보를 볼 수 있다도 비즈니스로 돌리는 이유 중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비즈니스로 돌리는 것 자체가 그리 어렵진 않잖아요. 그죠? 요 위쪽을 눌러도 들어가지네요. 지난 7일 동안 프로필 방문 몇 회. 그죠? 자, 어렵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저희가 비즈니스 계정으로 바꾼 상태인데 다시 일반 계정으로 돌아가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반 계정으로 돌아가는 방법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바로 14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다시 개인 계정으로 돌아가고 싶을 땐 언제든지 요 위쪽에 옵션을 먼저 들어가요. 이 석삼자를 눌러서 설정으로 가봅니다. 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쪽에 보시면 계정이 있죠? 계정에서 개인용 계정으로 전환 이렇게를 해주시면은 내 계정을 개인 계정으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 대신 개인 계정이 되면은 아까 보셨던 홍보가 없어졌을 거고요. 그쵸?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인사이트를 확인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쪽 옆으로 가보면 아까 인사이트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사라져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개인 계정과 비즈니스 계정은 언제든지 전환이 가능하고 전환해서 보실 때 인사이트를 볼 수 있으려면은 일단은 팔로워는 100명이 넘는 상태에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스타그램의 비즈니스 계정까지 한번 쭉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어려우신 부분 있으셨나요? 제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이라고 한다면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사과라고 친 것을 뭐 찾아보겠다. 그럼 이렇게 사과라고 들어와 있는 게시물들을 보고 이 게시물에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요거 괜찮게 이쁘게 나왔다 싶으면은 뭐 좋아요를 해준다든지 댓글을 다는 작업들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분을 팔로우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좋아요도 달고 뭐 댓글도 달 수 있다라고 했고, 예, 그리고 책갈피에다가 꽂아 놓는 것 또한 가능해요. 자, 인스타그램은 보통은 휴대폰으로 이용을 하는 SNS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처럼 댓글을 달거나 하트를 남기거나 아니면은 어떤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작업들이 일단 가능하고요. 근데 아까 전처럼 내가 뭔가를 올리는 게 없죠. 그쵸? 보통은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가 게시글을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올리는 데가 없네요. 근데 우리가요, 요거를 좀 제가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일단
인스타 쪽에서는 공구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편이니까 제가 공구라고 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공구 마켓, 공구 중 뭐 아무거나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게시글들이 있거든요. 최근 게시글로 해서 한번 잠깐 볼게요.